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출산 후의 불면증에 대한 고민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아기가 새벽에 깨기 때문에 그죠? 출산 후에 아기 보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기가 깼을 때 잠에서 깬다. 맞아요. 근데 아기가 안 깼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소리에 예민해져서 자꾸 자다가 깨게 되고 낮잠을 자고 싶어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산후 우울증 증상이 자꾸 오는 것 같다. 자꾸 감정적으로도 우울해지고 뭔가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만사 귀찮아지고 애기 보는 것도 귀찮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출산 후에 불면증이 나타나는 건 첫 번째로 애기가 새벽에 자다가 깨니까요. 그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니까 나도 모르게 상당히 예민해지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로 이런 잠을 못 자면서 피곤하고 애기 때문에 자꾸 예민해지고 그로 인해서 짜증이라든지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더 예민해지는 거죠. 예민해져서 감정 변화가 생기고 감정 변화가 생기면서 또 예민해지고, 이런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은 불면증은 자꾸만 더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로는 출산 후에 수면 부족이라든지 긴장 등으로 인해서 누적된 피로가 있습니다. 이게 다시 또 불면증을 유발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유는 결국 피로라는 거죠. 보통 출산 후에 불면증이 딱 오면은 거의 한 90% 이상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산후 우울증인가 보다. 그죠? 산후 우울증을 의심하게 되고 그로 인한 불면증이라 생각을 하면서 항우울제, 우울증 약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힘드니까 수면제를 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안정제를 먹거나, 그죠? 그러면 이 약들 때문에 결국은 모유수유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또 그렇게 모유수유를 중단하다 보면은 또 나름대로 애기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뭐 죄책감도 들고 자괴감도 들고 뭐 이런 또 부정적인 감정이 또 생기게 되죠. 그럼 또 더 우울해지게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산후 우울증은 출산 후에 나타나는 불면증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 결과. 그 원인은 바로 극심한 피로예요. 왜 이 극심한 피로가 원인이 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런 아주 심한 통증, 긴장,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출산을 위해서 과도하게 힘을 줘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근육은 엄청나게 힘을 쓰게 되면서 근육의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출산을 하는 과정 중에서 피가 나옵니다. 출혈이 생기는데 그로 인해서 피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모들이 출산하고 난 다음에 막 어지럽다, 쓰러지기도 하죠. 빈혈약을 따로 챙겨 먹는 이유가 이거죠. 그리고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를 하면서 몸을 추스리고 체력을 회복하고 피로를 풀어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 산후조리 2주 정도 하고 난다면 뭐 해야 되냐면 이제는 아기를 봐야 돼요. 아기가 첫째면 그래도 나은데 아기가 둘째다. 그러면 첫째도 봐야 되고 둘째도 봐야 되니까 내 몸을 추스릴 시간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피곤한데 일은 계속 해야 돼요.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은 자꾸만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모유수유를 하잖아요.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내 몸의 영양을 100% 다 주지를 못하고 애기한테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5가지 이유에 의해서 출산 후에는 피로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피로가 풀리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산후 우울증과 출산 후의 불면증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료를 하기 전에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하면서 이 상황을 좀 극복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낮잠이에요. 대부분의 산모가 아기가 낮잠을 자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청소하고 뭐 아기 또 빨래도 하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은 낮잠을 잘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밤잠을 잘 자냐? 아기 때문에 잠 좀 못 자죠. 밤잠도. 낮잠도 못 자, 밤잠도 못 자. 하지만 아기는 뭐 20시간, 뭐 18시간 이렇게 자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는 그렇게 못 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아기가 낮잠 자는 시간에
집안일을 하기보다는 낮잠을 같이 자면서 피로를 좀 풀어주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야간 수면 리듬, 밤에 자는 것도 아기와 비슷하게 맞추셔야 돼요. 밤에도 그래요. 밤에도 아기가 자면은 일어나서 그때부터 뭐 젖병 삶고 뭐 빨래하고 음식 만들고 남편 또 밥 챙겨준다고 막 하고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잠대를 놓쳐. 그러다 보면 12시, 1시 1시쯤에 잠이 자려고 누웠는데 아기가 깨. 또 못 자. 그러다가 가까스로 재웠는데 아기가 또 깨. 또 못 자. 밤새거든요. 그러다가.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기가 잠이 드는 시간, 아기를 재우면서 나도 졸려, 아기가 잠든 것 같아, 졸려 일어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짧게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으니까 그렇게라도 짬이 날 때 주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출산 후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 금물이에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다가 살이 안 빠지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산후 우울증 바로 옵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는 가급적이면 다이어트는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생활적인 부분이라든지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모유 수유를 위해서라도 식사는 꼭 챙겨 드셔야 돼요. 밥맛 없어서 혼자 먹기 뭐해서 바빠서 아기 챙기느라 건너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영양분을 섭취한다거나 피로를 풀 수 있는, 기운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자꾸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아기 밥 챙겨 먹는 시간, 혹은 아기가 뭐 잠을 자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나는 꼭 밥을 꼭 챙겨 먹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보양식이라고 하는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삼계탕도 있을 수 있고 고기가 될 수도 있고 생선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보양식이라고 불리는 음식들을 자주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도 좋고 4번도 좋아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그런 음식을 먹는다, 더 좋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매일 보양식을 좀 챙겨 드시길 권해드리고요. 여섯 번째로 만약에 불면증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한약적인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수면제나 안정제처럼 모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기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한약으로 치료를 하시게 되면요, 산모는 잠을 잘 자고 아기는 더 건강해지고 칭얼대거나 그런 게 더 줄어들기도 해요. 엄마가 예민해지면 아기도 예민해지거든요. 엄마가 예민해지지 않게 만들어주면서 아기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한약적인 치료도 저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산후불면증의 한약적인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력을 보충하는 거,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원인을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기력을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요. 기력을 보충한다, 기력을 뭐 회복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딱 하면은 인삼이 먼저 떠올라요. 인삼. 근데 인삼이 젖을 마르게 한다 해서 출산 후에는 나는 인삼 안 먹을래요, 젖이 안 나와서 먹지 말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약 중에서는 인삼 외에도 모유수유에 관계없이 기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약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삼이라든지 뭐 황기도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화소라고 해가지고요, 이전에 뭐 문제됐던 그런 약재가 아닌 백화소라는 약재들도 기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약재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시면 산모가 느끼는 불편함 없이 충분히 그 산모의 산후불면증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력을 보충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부족해진 피, 혈이라고 얘기를 하죠. 혈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요, 이럴 때 주로 이용되는 약재가 단삼이라든지 당귀, 이런 약들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력을 보충해 주는 약을 함께 써 가지고요, 기와 혈을 함께 보충해 주는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혈을 풀어줘야 되는데요, 보통 산후조리를 할 때 산후조리 약 이래 가지고 어혈을 풀어내는 약들을 많이 쓰거든요. 드시는데 그 약이 부족한 경우에 체내에 남아있는 어혈이 불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어혈을 풀어주는 약재를 살짝 섞어줘 가지고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치료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재를 써야 됩니다. 기혈이 약해진 상황에 잠도 못 자게 되면 체온은 떨어져요. 가뜩이나 산후조리에는 추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추위에 더 민감하게 되고 흔히 말하는 산후풍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를 함께 활용해서 따뜻한 온돌방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맛있는 거 고구마 먹으면서 나른나른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이런 느낌으로 치료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피로도 풀어주면서 수면도 잘 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어혈도 살짝 풀어주는 이런 개론적인 전체적인 어떤 맥락으로 치료를 해 나가게 되면 모유 수유 중이라 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출산 후 불면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봤는데요, 출산해서 힘든데 잠도 못 자, 우울해,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